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센 페이지 145쪽 시작할게요. 페이지 145쪽 시작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부터 가볼게. 번호가 좋네. 천사. 번호가 좋네. 자, 문제 봅시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2에 2n-1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랬을 때 A1, A2, A10까지의 합을 3분의 2p승 마이너스 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일반항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좀 쪼개서 읽어볼게. 얘는 2의 2n승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이 앞부분을 우리는 2분의 1 앞에 쓰고 얘가 4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 편하게 2분의 1, 4의 n-1승이라고 읽을 수 있겠어. 그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고 2, 4의 n-1승이구나. 그럼 초항은 2가 되고 공비는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써 있는 게 바로 등비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등비합 식은 1-r분의 a의 1-r의 n승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기를 쓰면 4-1분의 2의 4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 모양에 맞춰서 다시 한번 표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분모는 3이 맞았어. 그러면 요 2가 이렇게 분배되는 것까지 다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뭐 써 있어요? 2 써 있으니까 4를 2의 20승에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값은 얼마? 2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정 딱 보자마자 얘가 등비라는 걸 캐치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7번도 한 번만 더 해볼게. 7번. 등비수열에서 A3을 6, A7을 24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A1제곱, A2제곱, 땡땡땡, A10의 제곱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일단 AN을 구해야 되겠죠. A3는 AR의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7은 AR의 6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얘기는 AR의 2, R의 4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24는 6 곱하기 R의 4승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R의 제곱은 얼마야?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서 초항 개념을 얼마로 잡아오면 되겠어? 봐봐. R 제곱이 2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라고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순수한 A야 아니면은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이죠? 일단 AN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AN의 제곱은 A1의 제곱에 R제곱에 n-1승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3, 3은 9.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r 제곱 2의 n-1승.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게 한마디로 그냥 요 수열의 부분합 10까지 구하십시오. 그래서 r 빼기 1분의 a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9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1.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4번이라고 딱 써있네. 괜찮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유형 22. 자, 문제 번호 1010 가볼게. 등비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SN이 30, S의 2N이 50일 때 S의 3N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얘 뜻이 뭐예요? SN의 뜻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네, 이건 등비합이 아니라 그냥 수열의 합을 의미하고요. 1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 그렇기 때문에 얘가 1-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 요게 30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힌트는 1-r분의 a의 1-r의 몇 승? 몇 승? 2의 n승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죠. 합차. 보입니까? 그래서 얘가 a 1-r의 n 1 플러스 r의 n이라고 해석을 하면 요만큼을 얼마라고 읽어야 돼? 30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50이 3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럼 r의 n승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최종 질문. S30을 구하십시오. S30은 1-r분의 a의 1-r의 30이 아니라 3n이죠.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1-r분의 a의 1-r의 n승 1제곱 플러스 rn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맨 처음에 30이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1, 3분의 2, 9분의 4. 괜찮아? 그래요. 그래서 30, 9분의 9 더하기 6 더하기 4, 19. 약분이 얘 3되고 얘 10되고 3분의 19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풀어가는데 요 유형 22번 있잖아. 학교 시험의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익혀서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하나 정도는 꼭 맞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 하나 시켜볼게. 1012번 하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문제에서 수열을 등비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A1, A2, A의 10을 10이라고 했어. 이건 일반적인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1-R분의 A의 1-R의 10승, 얘가 10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 두 번째 거 힌트를 보니까 A1, A3, A5, A7, A9.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A1, A2, A3가 아니라 하나 건너뛰기로 간 거지. 그럼 당연히 초항은 당연히 A1이겠지. 그럼 공비가 얼마일까? 그렇지. R제곱. 지금 몇 개 더했어? 몇 개? 다섯 개. 그럼 이 정도만 가지고 합을 구하는 거야. 이 정도만 가지고. 1-R 제곱분의 A 가로 열고 1-R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1 빼기 R 제곱이니까 1 빼기 R, 1 플러스 R. 이쪽은 A의 1-R의 10승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이만큼이 얼마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얘가 12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12, 1 플러스 R의 1승. 얘가 8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1 플러스 R이 얼마라는 거야? 1 플러스 R이 2분의 3. 착착 이걸 그냥 이항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R이라는 건 2분의 1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이거 정보 빼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등비합은 초항, 공비 개념 몇 개 했는지 요게 필요한 거니까 새롭게 정의 내려서 합을 구할 수 있겠다. (1015번) 가볼게. 1015번. 자,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입자 수는 50만, 명이고 이중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토탈 50만 명인데 여기서 10만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이 지역의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할 때 20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요걸 보고 캐치라는 소리죠. 그러면 요렇게 10년 동안 40만 들어왔죠. 그럼 이 40만 명은 어떻게 지금 40만 명은 어차피 여기에 최초 A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에 요렇게 10이 써있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렇게가 50이잖아. 얘는 1 빼기 R에 A의 1 빼기 R에 2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아? 근데 1 빼기 R에
A의 1 빼기 R의 10, 1 플러스 R의 10이라고 변형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앞부분을 4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1 플러스 R의 10승이 4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R의 10승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4분의 1 줄었죠. 4분의 1 줄었죠. 그럼 총 얼마가 준 거야? 그래요. 그래서 2001년에 비해서 2021년엔 16분의 1배만큼의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항을 10으로 본 거잖아. 최초에서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그럼 이렇게는 얼마예요? 16분의 1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10단위로 들어간 거니까. 항을. 이해됐어요? 네.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이해 나옴. 자,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식만 세우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식 세우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신 대비 연습할 때 저 식 세우는 거를 많이 해봐야 돼. 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푸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자, 문제 번호 1091번 가볼게. 수열 AN에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SM 더하기 100 이 10의 N 플러스 2승이라고 성립합니다. 이때 AN의 형태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분합을 식으로 주면 뭘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SN에서 SN-1을 하면 AN을 구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무조건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그럼 초항은 무조건 S1이다. 자, 이렇게 풀기로 했어. 자, 그럼 문제에서 SN이 10의 N 플러스 2승 빼기 100이라고 알려준 거죠. 부분합을 식으로 줬죠. 그럼 이 노란색 식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S의 N-1을 구하면 10의 N 플러스 1 빼기 1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N에다가 N 빼기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어때야 돼? 빼야 돼. 이 두 개를 빼면 AN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 뒤에 있는 상수값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10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10의 N 플러스 1이니까 10의 앞에 있는 게 10의 N 플러스 1 빼기 10의 N 플러스 1이니까 공통인수 묶어서 9, 10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 좋아. 확인해 볼게. 자, S1이 얼마예요? S1 1000 빼기 10이죠. 내가 구한 A1은 얼마예요? 900이죠. 믿고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N은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이야. 너 혹시 수업 시간 잘못 알고 있니? 버스를 10분 기다려야 돼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20분. 그래, 자전거를 타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집에서 몇 시에 나왔어가 중요하지. 너희 집에서 여기까지 50분에 올 수 있어? 10분 만에? 18살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약속 시간이 7시인데 집에서 6시 50분에 나왔대. 이건 제 시간에 오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네. 6시 반에 나와.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지금 6개월 내내 말하고 있잖아.
안 죄송하잖아. 죄송하면 빨리 나오겠지. 안 죄송하잖아. 자, 근데 보기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잘 맞게 썼네. 그래서 P가 9, Q는 10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윤호는 지금 고열이 돼. 지금 39도까지 올라갔대. 39도면 거의 누워있죠.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아까 얘기 들었죠. 7시 수업인데 집에서 6시 50분에 나왔는데 버스를 기다릴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정당하대 지금. 자기가. 나도 그게 궁금해. 하윤은 왜 안 올까? 저 늦어요. 선생님 저 늦어요. 이유를 말해줘. 쌩. 문제가 있지. (90%의) 확률로 영어에서 늦게 끝났어요 라고 하겠지. 10%의 확률로 늦잠 잤어요 하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영어 핑계 될 것 같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1023에다가 별표 쳐요.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원리학계죠? 엄청 중요해요. 자,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자 받는 거잖아. 원금과 이자의 합한 금액.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한 금액에서 원리학계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리법은 지워요.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단리법이 뭐냐면 내가 낸 돈에 한해서만 이자를 주겠다야. 그럼 내가 10% 은행 이자를 받는 데다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한 달이 지나면 얼마야? 2달이 지나면? 3달이 지나면? 그거야. 그러면 개월수만큼만 기억하면 원금 더하기 개월수의 이자. 끝이야. 안 나와 그건. 왜?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복리법만 기억하면 돼요. 복리법은 뭐예요? 이자에 이자도 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달을 버텼어. 110만 원이 됐죠. 그럼 2달이 지났어. 그러면 110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를 준다는 거야. 11만 원을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11만 1,000원 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내가 10년 예금을 했어. 10년 예금을 했어. 적금이죠. 이렇게 적금. 내가 1년째 되는 1월 1일 날 A라는 금액을 넣었어. 오케이? 그럼 요렇게 1년을 버텼지. 그럼 이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자, 요즘은 하루만 있어도 이자를 준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 이거 무조건 연 단위로 끊어줘야 돼. 연이율 R%면 1년을 채워야지만 이자를 주는 거야. 혹 뭐 월 이율 R% 그러면 한 달을 채워야지만 이자를 준다는 개념이야. 네, 문제에선 안 줘. 알겠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상황은 이분법적인 상황이야. 한 달, 1년을 채우든가 안 채우든가 싸우면. 안 채우면 안 줘. 현실과 다르게 생각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를 받았으니까 원금 더하기 원금의 100분의 R만큼의 이자를 더했겠죠. 그래서 A 가로 열고 1.0R이라는 표현을 쓸게. 알겠지? 그럼 얘가 난 어차피 10년 있다 뺄 거니까 요게
그대로 이렇게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넘어가 있겠지. 얘를 잠깐 B라고 읽을게. 요 금액을 내가 B라고 읽을게. 그럼 B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요렇게 1년을 버텼지. 그럼 얘도 이자를 받겠지. 그래서 B의 1.0R인데 이건 A의 1.0R의 제곱의 값이겠죠. 그래요? 그럼 내가 1년째 되는 1월 1일 날 낸 돈이 1년을 버티면 A의 1.0R, 2년을 버티면 A의 1.0R 제곱, 10년을 버티고 이렇게 뱉어냈어. 그럼 A의 1.0R의 10승이라고 써 있을 거야. 적금이니까 2년째 되는 1월 1일 날도 돈을 넣겠죠. 내가 A라는 돈을 이렇게 넣었어. 그럼 얘가 이렇게 9년을 버티고 나오겠지. 그럼 얘는 A의 1.0R의 9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럼 3년째 되는 1월 1일 날도 A라는 돈을 넣고 18년을 버텼다 낼 거라고. 그래서 A의 1.0R의 8승 땡땡땡. 10년째 되는 1월 1일 날 A를 이렇게 넣겠지. 그럼 얘가 딱 365일을 버티고 뱉어내겠죠. 얼마야? A의 1.0R을 뱉어내겠지. 그럼 내 은행에는 얘부터 얘까지가 이렇게 쌓여 있죠. 이걸 다 더한 게 원금과 이자의 합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걸 더하는 게 원리합계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누가 봐도 등비잖아.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의 1-R의 n승이니까 필요한 게 초항, 공비, 몇 년 넣었어요? 이 세 가지 성분만 필요하다고. 자, 초항 개념이 얼마야? 봐봐. 이걸 더하는 거라고 눈을 뜨고 봐. A의 1.0R이 초항의 개념을 잡고 있겠지. A의 1.0R이야. 자, 공비가 얼마야? 1.0R. 내가 몇 년 넣었어? 10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1.0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에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를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똑같은 복리법인데 연초에는 기수불과 연말에는 기말불 차이는 있습니다. 너 은행에서 적금할 거야? 나는 1월 1일 날 낼 거야. 나는 1월 1일 돈이 없으니까 나는 12월 31일 날 낼 거야. 그런 상황이야. 내가 넣는 날짜가 1월 1일이냐 12월 31일이냐의 싸움인 거야. 똑같이 10번은 넣을 거야. 그럼 표를 잘 봐. 빨간색으로 할게. 내가 이제 연말에 넣을 거야. 기말불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1년째 되는 1월 1일 날 너 안 넣어? 안 넣어. 2월 달도 안 넣고 3월 달도 난 12월 31일 문 닫기 1초 전에 딱 내고 빠져. 그 은행에는 1초만 있었던 거죠. 1초만 있었다고 해서 이자를 줘, 안 줘? 안 줘. 은행은 연이율이면 365일을 있어야지만 주는 거야. 1초 있으면 안 줘. 그럼 내가 1년째 되는 12월 31일 날 내가 A를 넣었어. 그럼 요게 그냥 A로 넘어가는 거야. 요 녀석이 요렇게 버텼을 때 이자를 한번 받죠. 여기에 있는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1.0R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1년째 되는 12월 30일 날 넣은 얘가 최종적으로 뱉어내는 금액은 얼마겠어? 9승. 그럼 그 다음 건 8승. 자, 10년째 되는 12월 31일 문 닫기 1초 전에 내고 1초 지나면 뺏는 거야. 오케이, 이 개념이야. 기말불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는 금액은 얼마야? 그냥 A가 되는 거야. 이걸 더하는 거야. 어차피 등비합이죠. 그래요? 등비합이니까 우리는 초항, 공비 몇 년만 중요한 거야. 자, 지상아.
잘 봐. 이걸 더하는 거야. n이 얼마? 바보죠. 10년 넣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10이죠. 그래요. 10번 넣었잖아. 1년째 되는 12월 31일, 2년째 되는 12월 31일, 10년째 되는 12월 31일 총 몇 번 넣었어? 10번 넣은 거야. 초항 개념이 다른 거지. 초항 개념이. 얘도 10번 넣은 거고 얘도 10번 넣은 거야. 자꾸 눈에 얘가 보인다고 9번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멍청이. 네? 15일에 넣어도요? 15일? 아, 중간에 넣어도? 아, 페이퍼상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게 현실하고는 다르다고. 현실은 하루만 내도 이자를 주지. 페이퍼상은 이분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 넣거나 마지막 날 넣거나야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현실은 15일 날 넣으면 15일을 1일로 카운팅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달 15일이 한 달을 채운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현실에서는 내가 은행에서 적금을 1월 15일 날 넣으면 만긴 날이 띠리리리리 1월 15일이니까 그날을 1로 카운트해서 날짜로 들어가는 거지만 페이퍼상에는 기수불, 기말불 요 차이는 있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두 개만 생각을 해.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에 대한 그 단어 하나를 체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로 갈 건지 이걸로 갈 건지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 단어 하나 때문인 거야. 연초에 넣습니다. 연말에 넣습니다. 근데 문제가 웃긴 게 한 80%는 이렇게 나와. 빈도수를 보면, 비율을 보면. 근데 20%는 이렇게 나와. 두 개에 대한 경중은 없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면 이렇게 내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내는 거야. 근데 풀고 있는 너희들이 이게 더 익숙해. 그러니까 매번 이걸로 풀어. 선생님 이거 내가 아는데 틀렸어요. 문제 읽어보면 이 문제를 저걸로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띠리리리리라 그러잖아. 아,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틀려. 또 실수해.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또 틀려. 그 차이를 알아야겠어. 알겠지? 기수불 기말불은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야. 저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자, 가볼게. 연이율 4%래. 4% 1년마다 복리. 매년 초에 넣었대. 체크해서 100만 원 넣었대. 5년 동안 적금했대. 그럼 1, 2, 5. 괜찮아. 100만 원 넣었대. 얘가 5년을 버티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땡땡땡 얘도 100을 넣었으니까 100에 1.0R 이게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등비합은 성분이 총 몇 개 필요하다고? 3개 필요하다고. 초항, 공비, 몇 년. 요게 중요한 거야. 초항 개념은 100에 1.04, 1.04 몇 년 넣었대? 5년. 5년 넣었대. 자, 문제에서 이런 값들을 주어줍니다. 문제에서 1.04에 몇 승? 5승을 얼마로 계산하래? 1.2로 계산하십시오. 네. 1.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씩 세웠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를 1.2로 계산하래. 그러면 최종 꼴이 0.04 착착착착 104 1.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공 2개, 공 2개 지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4분의 104 곱하기 120을 하면 되겠다.
3120? 틀렸네? 뭘 틀린 거지? 뭘 틀린 거지? 착착. 어? 나 왜 틀렸지? 나 뭘 계산 틀렸냐? 어디? 아, 그렇구나. 1.1 빼기 1을 0점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구나. 미안합니다. 네, 이거 틀렸네. 여기가 0점인데 착착 착착. 그래서 나 왜 이래? 아, 4. 아, 왜 이러냐. 520만 원. 괜찮아요? 자, 1년에 100만 원씩 5번 넣으면 5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520만 원 번대. 그럼 적금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5년 동안 20만 원밖에 안 벌었어. 늘 것 같아? 좀 애매하다. 4%가 딱 요즘 금리 아니야. 조금 떨어졌죠, 요즘은. 몇 년 전만 해도 막 2%대였는데. 자, 어때? 이거 할만해? 중요해. 해야 돼. 예? 활용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활용처럼 냅니다. 그래서 빚갚기라든가 연금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용처럼 풀어야 돼. 자, 넘어가. 자, 페이지 154쪽. 드디어 우리가 왔어. 뭐가? 시그마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써 있어. 이게 여러 가지 수열이야. 우리가 여태까지는 등비합, 등차합 두 가지의 합만 배웠어. 이젠 등차, 등비가 아니더라도 수열만 하면은 이제 합은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에 쓰이는 걸 뭐라고 써요? 이 자리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근데 일반항은요, AN이라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AN이에요. 네, 표기법상의 이유로 K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럼 시그마 K는 여기에 있는 문자가 중요해. 시그마 K는 1부터 뭐 3까지 그러면은 표기법상의 이유로 여기를 K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K에다가 1 넣고 더하기, K에다가 2 넣고 더하기, 여기에 있는 거를 집어넣고 끝. 그럼 얘는 A1, A2, A3의 합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걸로 시그마 J는 1부터 3까지라고 하면 여기에 뭐 써 있어요? J 써 있죠? 그럼 표기법상의 이유로 2J 플러스 4라고 변형해서 써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일반항 자리라고. 일반항을 단독으로 쓸 때에는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씁니다. 근데 시그마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k야? 근데 그대로 쓴다고 해서 n 쓰고 있잖아. 그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려. 얘는 k에 대한 시그마니까 k에다가 1 넣고 더하기, k에다가 2 넣고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똑같으니까 n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문제로 바뀌어버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에 대한 문자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진짜 2n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 시그마는 뭐에 대한 시그마야? K라는 문자에 대한 시그마야. 그래서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거야.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일반항 자리에 K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그냥 그러면은 저 n이라는 녀석은 상수 취급당하는 거야.
너 같으면 안녕 하겠니? 짜샤.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어. K가 없지? 그럼 얘는 2n 플러스 4 더하기 또 K에다가 2 집어넣어. K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2n 플러스 4 2n 플러스 4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가 다른 문제야. 그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유나 들어보자. 왜 늦었어? 영어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왔어? 6시에 갔다가야? 영어 선생님이 6시에 불렀어 너를? 학교 끝나고 바로 갔어야지 그럼. 왜 6시에 가? 잤어? 가서 뭐 했어? 수행 준비를 혼자 했어? 같이 했어? 그럼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해는 못하겠죠 난? 너 이해하겠니? 수행 준비하러 영어학원 갔지만 혼자 했대. 근데 굳이 갔대? 일단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몇 시에 끝났다고? 50분에 끝났어. 1시간 걸려? 왜 마지막 질문에 답을 안 해? 1시간 걸려? 오는 길이 1시간 걸려? 근데 왜 1시간 만에 들어와? 학원에서 6시 50분에 끝났는데 왜 나한테 7시 50분에 오냐고. 중요한 문제야. 너 내가 영어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수학 수업 시간이 7시니까 적당히 알아서 끝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물어봤어? 왜 안 해? 그 영어 선생님 오늘 수학 수업이 7시에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내가 전에 말했죠. 영어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부탁드려. 알았지?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수학 수업이 7시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르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된다면 올 수 있는 시간은 확보해 주고 끝내 주십시오. 라고. 야, 그 영어 선생님이 끝나고 바로 오라 그러는데 왜 네가 잠을 자다가 6시에 가. 6시에 가면 거기 몇 시에 도착했어? 미안해, 잔소리해서.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쓰면 A1, A2, AN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조금 더 유즈풀한 건 시작점을 내가 고를 수 있어. 시작점은. 얘는 무조건 1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내가 스타트까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의 정의야.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총 3가지가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3승이 거듭제곱 형태. 얘를 생각해 보면 얘는 1, 2, 3 무슨 합이랑 똑같아? 등차 합이랑 똑같아. 공차가 얼마인? 1인 등차 합이야. 그래서 2분의 n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정말 많이 쓰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 녀석은 1제곱, 2제곱, n제곱 외워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얘는 좀 쉬워.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면 모든 다항식의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뭐 1부터 뭐 5까지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7 뭐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내가 이론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얘기인데 이 시그마라는 기호의 뜻이 뭐예요? 이 시그마라는 기호의 뜻 더하기 맞습니까? 시그마라는 기호적 해석을 하면 이 녀석의 원론적 개념은 더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더하기나 빼기한테는 분배를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한테는 분배를 못해. 오케이?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한테는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가 들어오면 이걸 분배해서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풀어? 정의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그마의 정의가 뭘까? 지상아. 시그마의 정의. 그렇지. 그거를 조금만 풀었어 봐. 다 더할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하라고. 1 넣고 더하기, 2 넣고 더하기, 3 넣고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 짓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더하기나 빼기한테 분배로 해가지고 성질로 풀 거야.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은 1 집어넣고 눈으로 직접 봐야 돼. 더하기. 2를 집어넣고 눈으로 직접 보고. 더하기 3 집어넣고 더하기 n 집어넣고 이거를 직접 쭉 풀었어야 된다고. 그럼 풀어 쓰면서 어떤 길이 보인다고. 알겠죠? 많이 얘기할 거야. 입에 눈에 귀에 붙어야 돼. 시그마라는 기호는 더하기에서 나온 기호니까 더하기 빼기한테는 분배를 해서 성질로 풀 거야.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가 나오면은 분배를 못해. 그래서 뭐로 푼다고? 정의로 푼다고. 시그마의 정의는 1 넣고 더하기, 2 넣고 더하기 해서 마지막 거 집어넣고 끝. 알겠지?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3등급은 올라갈 수 있어. 죽어라 기억 안 하니까 이제 모르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올해 며칠이야? 5월 17일이잖아. 내가 6월 17일쯤 수업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야. 몇 명이나 기억하는지 보자. 알겠지? 예. 그리고 문제 푸는 팁인데 물론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 같은 걸 풀 때 문제에서 문제가 시그마로 물어봐. 그럼 풀이의 90%는 이거를 풀어 쓰는 거야. 문제가 뭐뭐뭐뭐뭐뭐 되어 있을 때 시그마 띠리링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90%의 풀이가 이걸 다시 풀어 써야 돼.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풀어냈을 때 답이 보여. 그럼 반대로 어떤 질문이 뭐에 더하기를 구하십시오라고 좀 풀어져 있어.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규칙을 찾아서 시그마로 묶었을 때 답이 보여. 이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생각을 해야 돼. 시그마로 물어보면 풀었어야 되고 풀어져 있으면 시그마로 묶을 줄 알아야 되고. 아시겠죠? 네. 이런 기본적인 팁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문제 번호 1064번 가볼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의 2k-1 플러스 a의 2k가 4의 n제곱이라고 합니다. 얘를 통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의 아니구나.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S2n을 4n 제곱이라고 쓴 거지. 그래요? 확인됐어? 오케이. 질문. 이랬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 20까지 AK를 구하십시오.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윗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우린 1부터 20까지 합이니까 n에다가 얼마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S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40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가뿐하지 이 정도는. 69번도 가볼게요.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은 시그마 K가 1에서 N 플러스 1까지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A파를 구하십시오. 조금만 분석을 해볼게. 자, 이 녀석은 1부터 N 플러스 1까지잖아. 그럼 얘를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요거 알아들었어? 어차피 이 뜻이 1 집어넣고 더하기 2 집어넣고 더하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거니까 얘가 A1, A2, AN 플러스 1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를 썼어. 그 다음 뒤에 맨 마지막에 더하기 AN 플러스 1만 해도 상관이 없죠.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1의 제곱.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앞에 거랑 뒤에 거만 볼게. 시그마는 더하기에서 나온 기호니까 더하기 빼기한테는 분배가 된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분배가 돼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알파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묶어내려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묶어내려면. 그래서 내가 요 끝이 지금 당장 다르잖아.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맞추려고 요 작업을 진행시킨 거라고. 그럼 시작과 끝을 맞췄으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라고 하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K 마이너스 1의 제곱. 괜찮아? 그리고 더하기 2 N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안쪽을 정리하면 얘가 8K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곱셈 공식이니까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을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로 뺀 거잖아. 그러니까 8K만 남는 거지.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최종 답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8K의 전체 제곱 아니구나. 8K만 남았구나. 플러스 2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8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더하기 4n제곱 플러스 8 2분의 n 플러스 1 착 지워서 4n제곱 플러스 4n까지 된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8n제곱 플러스 16n 플러스 9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문제는 안 풀고. 하고 싶은 얘기만 했네. 괜찮아? 오케이. 최종 질문이 뭐예요? A8을 구하는 거죠? A8. A8은 S8에서 S7을 빼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나오겠지만 갈 수 있는 수준이겠죠?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요거여가지고 요거에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풀이는 뒷전에 가 있었다. 알아둬야 돼요. 이거 윗끝 아래끝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자, 넘어가서 70번 가볼게요. 70번 1070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n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라고 부른다? an이라고 하겠다. 이랬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 2000까지 n이구나. an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 패턴이야. 자, 그럼 우리가 요 일반항 an에 대한 규칙을 좀 봐야 돼. 1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 2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3의 제곱, 즉 9를 4로 나누면 대충 규칙 봤습니까? 괜찮아요? 얘는 10101010 하는 거라고. 10101010을 2000번 더했대. 다시 얘기하면은 1을 몇 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야? 1000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건 시그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규칙을 찾으라는 어쩔 수 없이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은 항가 항들의 규칙성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얘는 규칙을 찾으라는 소리야. 몇 개만 해보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만 해보면 돼. 세네 개만 해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얘는 너무 쉬웠고 조금 다른 문제들도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해봐야 돼.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4, 0 다시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4, 0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번 했을 때 규칙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몇 개 더 해봐야 돼. 알겠지? 나의 이 수학 강사로서의 경험을 총 동원했을 때 가장 많이 한 게 8번까지 해봤어. 8번 텀으로 이렇게 끊기더라고. 문제는 무조건 규칙성 찾기야. 그럼 믿음을 갖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속 해봤어. 4번, 5번 해도 안 나와. 아, 뭐지 해서 8번 하니까 그때 보이더라고. 8세트씩.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믿어. 너의 경험을 믿어. 알겠지? 물론 근데 계산이 중간중간 틀리면 안 되겠죠. 계산이 틀리면 꽝이야. 틀리면 안 돼. 자, 넘어가서 유형 2, 유형 3 문제 번호 107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AK가 4라고 했고요.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이 8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3 AK-1의 전체 제곱. 당연히 위에 있는 두 가지의 힌트를 보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죠. 그래서 9 AK의 제곱 마이너스 6 AK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한테는 분배해서 푼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9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6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아? 자, 여기는 9 곱하기 8 마이너스 6 곱하기 4 더하기 1이 몇 번 있다는 뜻이야? 1이 10번 있으니까 2개 곱해서 10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쉽죠, 이 정도는? 가장 흔한 시그마 계산이야. 이런 문제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이런 거에서 빠르게 맞춰주고 빠져야 돼. 이런 거에서 헤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77번 하나 시켜볼게. 77번. 자, 감기 조심해요. 요즘에 독감이나 몸살 감기, 그 다음에 에어컨 막 틀면서 에어컨 바람 바로 쐬가지고 감기 이런 거 자주 걸리니까 자기 건강 관리는 좀 스스로 잘 신경 써서 안 아프게. 나왔어요. 한 명은 됐고 내가 네가 어떻게 푸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풀었는데? 나왔잖아요. 네. 이걸 음. 연해가지고 음. 빼면은 이것만 남잖아요. 네. 이게 2에 네. 그래서 이게 잘했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빠르게 해보자. 자,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가 1에서 30까지 AK 플러스 1에 얘가 56이고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AK 분배한 거죠. 분배한 거. 얘가 24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요것도 어떤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써.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AK의 제곱 플러스 2
AK 플러스 1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난 이것만 필요하잖아. 그래요? 어차피 얘는 이렇게 갈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2AK 플러스 1 요게 56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밑에 거를 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가 24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어차피 얘를 잠깐 X라고 둘게. 그래요? 첫 번째 건 X 더하기 2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 플러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밑에 거는 X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AK가 4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얘가 보기 싫어. 나는.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식이잖아. 등식이잖아. 양변은 똑같은 거에도 상관이 없어. X만 구하고 싶어요. 괜찮아? X만 구하고 싶어. 착착착착 착착. 이렇게 뺐죠. 얼마냐? 8?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거야. 그래? 그럼 X는 얼마?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풀이법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일이 계산해도 되고 각각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쫙 퍼뜨린 다음에 그냥 내가 구하는 것만 가져와도 되고. 어차피 시그마라는 건 숫자잖아.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지? 필요하면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쓰면 돼. 자, 문제 번호 78번 가볼게요. 등차 수열 A가 등차래. A3가 1이고 A7이 마이너스 7이래. 여기서 등차라는 걸 알려주고 소문이 나왔으니까 A7은 A1 더하기 6D고 A3은 A1 더하기 1이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D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완벽한 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구할 수가.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2K 더하기 빼기죠. 빼기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A의 2K 플러스 1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A의 2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고 A의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에 2K 플러스 1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5.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분리했냐면 이 시그마의 시작과 끝이 같잖아. 합쳐서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요거랑 요거를 빼면 되겠죠. 빼기니까 위에 것이 아래 걸 빼라고. 그래서 얼마? 2만 남는다고. 확인됐어? 그래서 착착착 200이라는 결과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 윗거 아래 거 맞춰줘가지고 계산하는 거 생각보다 편해요. 알겠지? 등차라고 알려줬으니까 등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만약에 똑같은 얘기로 뭐 등비 81번 81번은 이걸 등비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니까 AN을 구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83번 하나 더 하고 넘어가 볼게. (1083) 자, 초항이 46이고 여덟 번째 항이 11인 등차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고 시작하라는 거야. A8은 A1 더하기 7D니까 46 더하기 7D가 11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7D가 마이너스 35, D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 문제를 보니까 20까지 절대값 AK라고 써있지. 이게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그마라는 녀석이니까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20을 구하십시오란 얘기야. 그럼 음수항이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일반항을 봤을 때 몇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51이니까 1이죠. 11번부터 음수가 등장을 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A1, A10, A11, 10부터 20까지는 뒤집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보자. 자, 그럼 먼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만 일단 구해볼게. 마이너스 5K 플러스 50. 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없나? 없을 것 같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5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 플러스 501. 그래서 마이너스 5 2분의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5 곱하기 55 플러스 510 그래서 요 전반부까지는 235야. 그래요? 순수하게 그냥 이것까지 그냥 AK를 구해볼게. 오케이? AK를 구해볼게. 여기서 내가 10까지만 빼볼게. 그럼 나는 A11부터 A20까지의 그냥 더한 값을 구해진 거지.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구해놨잖아. 요거만 다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시그마 K는 1에서 20까지
AK 플러스 51에 20을 곱하면 1020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요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2분의 n 초항 더하기 마랑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괜찮죠? 그래서 210에다가 5를 곱했으니까 요거를 했으니까 이건 얼마 안 나왔네. 괜찮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5 마이너스 235니까 마이너스 230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다가 더하기 230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465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틀렸다. 왜 틀렸지? 500이 나왔어. 어디? 1050이구나. 야, 너 혼자 웃지 말고 이걸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이거 5가 아니라 얼마야? 마이너스 30이네. 마이너스 30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30에 빼기 235를 마이너스 265네. 그래서 결과는 235에 빼기 265니까 500 나오네. 자, 500이야. 그래요. 조금만 빨리 와. 조금만 빨리 와. 이거 꼭 끝에 이렇게 몇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 너 내일 그거 가냐? 너 그거 안 가지? 가? 가, 안 가? 가. 네, 여기까지 할게. 지금 우리가 문제 번호 1083번까지 한 거야. 알겠죠? 1083번까지 한 거야. 그래. 일단 지금 종료하고 올게.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그마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많이 쓰이는데 계산력이 계속 동반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계산력이 따라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많이 풀어보는 작업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뭐 등차등비는 약간 뭐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열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계산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말고사는 문제 풀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 문제도 많이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